네, 저번 시간에 두통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에 두통 회차는 소리 설정이 좀 약하게 돼가지고 잘못되어서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녹화가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미흡해서 아직까지 이런 장비를 갖다가 조절을 한다든가 이게 조금은 혼자서 하다 보니까 힘이 드네요. 자, 어쨌든 다시 지금 또 맞춰서 다시 녹화를 하니까 아마 이번에는 소리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지로 올리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병증별로 쭉 앞으로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올릴 건데,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런 병증을 좀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 관점에서 자연치유적인 어떤 요법으로, 그 문제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린 그 내용 중에서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룰 문제는 건선, 아토피. 아토피 피부 질환이죠. 피부 질환. 그러니까 이제 피부병 쪽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건선과 아토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건선과 아토피는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토피를 같이 봐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요. 물론 경락학적으로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지만은 아토피는 몇 가지로 분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건선하고 아토피가 같다고 뭉뚱그렸다가는 좀 곤란합니다. 예. 분명히 건선과 아토피가 공통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즉 그거는 이제 경락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같은 점은 있지만은, 아토피는 좀 더 세분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건선이든 아토피든 습진이든 한냉성 수포성 습진이든 막 이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같이 때려 넣어서 같이 보고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요. 이렇게 와서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소리들을 많이 봐요. 최근에도 이제 아토피가 좀 심해서 그 상담을 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8년 전에 깨끗하게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재발한 케이스예요.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몸의 그 상태가요, 그게 유전적인 어떤 원인도 상당히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양쪽이 다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잠 없다. 예, 그럴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은 또 잠복이 되어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 사람은 괜찮다.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유전 코드가 전달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피부 쪽에는 남보다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늘 그 순간에 아주 이제 심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그걸 어느 정도 다스렸다 치더라도 마치 그 트리거 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계기로 인해서 지금 당장 힘든 그런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는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해둡니다. 전제로 해두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세포는 어때요? 특히나 이 피부 쪽은 점막세포라든가 체세포까지도 뭐 연관은 되겠지만 주로 점막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포가 재생이 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몸 전체 시스템적으로 그 에너지 체계를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은 이제 충분히 그런 환경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피부 질환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생명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특히나 대인관계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거, 또 더워도 어때요? 긴팔 한번 입지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데를 갈 생각을 엄두도 못 냅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삶의 질 자체가 엉망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토피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이 극심한 가려움증, 소양증이죠.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예, 참, 그 인간 생활의 정상적인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자라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성격 장애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실제로 아토피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아토피 때문에 겪어왔던 친구들을 상담을 하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삐뚤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 아토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지만은 아토피는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에도 빠를 때는요, 극심하게 뭐라 그럴까요? 막 흉측할 정도로 진물이 나고 막 그런 경우도 빠를 때는 거의 뭐 한 45일,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면은 거의 그런 그 추세는 잡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건선과 아토피를 좀 분리를 시켜놨냐면은 자가 면역 형태로 오는 것은 아토피 질환도 건선과 같아요. 건선도 결국은 현대의학적인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가 면역 이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피부 쪽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피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방음막이에요. 네, 방음막입니다. 폐하 한 5.6 정도, 그러니까 약간 산성기가 높죠. 그래야 세균들이 들러붙어도 어때요? 피부 점막은 이렇게 문지르면은 땀같이, 그죠? 촉촉한 체액이 나옵니다. 예. 근데 아토피나 건선 있는 친구들, 심한 친구 이렇게 문지르면 어때요? 특히 아토피 안 나와요. 예. 그냥 서걱 계속 그럽니다. 그만큼 피부가 방어를 할 수 있는 1차 막입니다. 밖에서 세균들이 이렇게 피부에 들러붙었을 때 그 들러붙은 세균을 산성적인 어떤 점액으로 인해서 먼저 방어를 하지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피부에 어떤 부분에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뚫고 들어가면 2차적으로 뭐예요? 예, 대식세포라든가 이런 꾸준하게 피부 밑에 그 림프라든가 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체액을 따라서 쫙 돌면서 감시를 하는 대식세포들이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들이 그런 세균들을 또 박멸하죠. 예,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마저 뚫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액성 면역들이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또 분비가 되지요. 쉽게 말하면 적군이 들어왔다. 적군이 들어온 것을 잠자고 있고 5분 대기조 같이 항상 준비되어 쉬고 있는 그 B세포라든가 T세포라든가 특히 T세포요. T세포한테 일어나서 이제 적군을 물리쳐야지라고 뿌리는 물질. 그걸 이제 인터루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터루킨의 대표적인 언어가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쫙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세포들이 T세포는 T세포대로, B세포는 또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세균들을 박멸하는 세 가지의 어떤 면역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는데 점막에서만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그 밑으로 뚫려서 들어가서 결국은 T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잉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그것을 자가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피부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뭐냐? 대표적인 게 건선피부입니다. 예. 그리고 아토피 피부 질환도 그런 자가면역의 원리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결국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자가면역이 뭐라는 것은 다 아는데 원인은 뭐냐? 예, 그건 아직까지 의학계에서 그렇게 시원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